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는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도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78조 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시가 밝힌 첫 번째 핵심 공약 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 중심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군공항을 이전해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양당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6년 예산 안 짜면서 기금운용 계획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공자기금 우리가 융자하는 부분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말입니다. 그게 대선이 이제 6월 달 그리고 공약이 들어가면서 뭐 인수위 아닌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럼 그 기금운용 계획 당연히 7월 8에 추경도 할 거고 예산안을 새로 내년 예산에 할 때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도 대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정부 의결을 마치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품 금호강 조성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구 교도소와 법원 후적지 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20개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조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오는 25일까지 지역 공약 최종안을 확정 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양당 주요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약의 주요 과제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거기에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가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많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달 전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됐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 그리고 탄력봉 몇 개 이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른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지점 주변으로는 이렇게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을 조금만 더 벗어나면 여전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었더라면 A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 이제 또 뭐 앞으로 옳게 또 그때는 그 당시에 못 봤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건 또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차가 있는 거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그거는 못 봤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사고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면도로 역시 인도가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이 많이 복잡거리지요. 저 위보다는 대동시장보다는 올림픽시장이 많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3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건이 달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 동구가 각각 10건인 것과 비교하면 달서구의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서구에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이에도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달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 일상 속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재난 상황. 설마 난 아니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번 소식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강현준 기자가 상황별로 전해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오는 재난. 긴가민가 놓치기 쉬운 대처 요령. 현대과학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판 지옥문 지진, 건물 붕괴, 화재, 해일 등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선 안 됩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집안이 세게 흔들리면 머리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땅의 흔들림이 잦아졌다면 운동장, 놀이터 등의 5개 대피소로 대피합니다. 긴급 상황, 다른 건 안 챙겨도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외부에 위험한 파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고 땅이 흔들리고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체험을 해보니까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는 점이라든가 배웠을 때 그때 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못하고 다들 허둥지둥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패닉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인지를 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면 먼저 화재, 폭발 등의 2차 사고에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건 측면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깨는 것. 버스 정면 유리창은 내구성을 위해 더 단단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기관사 또는 관제실에 긴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사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열차의 차량 번호와 한 번호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비상탈출 시 열차 출입문은 비상장치로 열었지만 스크린도어가 안 열릴 때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땐 일명 패닉바로 불리는 손잡이를 찾아 앞으로 밀면 됩니다. 위험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몰릴 때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긴급한 재난 상황, 망설이는 몇 초 대신 정확한 대처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끼는 열섬 현상 완화와 탄소 중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끼를 활용해서 환경을 살리고 있는 그 현장을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빛 비단 이끼에 조명 같은 피토니아를 심습니다. 작은 돌을 지층으로 쌓아 만든 이끼 테라리움입니다. 식물성 이끼를 실내에서 1, 2년 키우면 집안의 탄소를 흡수하고 피토니아가 공기 정화 역할을 해줍니다. 노원 어르신 휴센터 리더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교육에 참여한 겁니다. 단지 안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만드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이 먼저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끼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또 나가시거나 들어오셨을 때 이끼를 한 번 더 보면서 이끼의 사랑해 그리고 나 어디 갔다 올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끼 심기 현장 학습도 이어집니다. 건물이나 컨테이너 옥상에 이끼를 키우고 둘레길 등에 이끼 씨앗을 뿌려줍니다. 수분과 햇빛을 먹고 자란 이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맑은 공기를 내뿜는 원리입니다. 현장에서 이를 배운 수강생들은 이끼의 매력을 느낍니다. 나무는 사실 심을 공간이 많아야 되지만 이끼는 옥상이나 이런 조그만 공간에도 심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감격스러웠다고 할까요? 이 과정을 기획한 녹색 어울림은 이끼 활용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조언으로 탄소 흡수 원인 이끼의 활용 가치를 알렸습니다. 생소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 노원 지역 어르신들 먼저 참여하도록 구상했습니다. 작지만 이제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또 예뻐요. 그래서 가까이 보고 또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이끼 테라리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끼를 마을에서 돌보는 활동들이 건강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환경에도 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내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이끼 교육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환경 실천 교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끼야 사랑해.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북한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풍산개. 이 풍산개를 키우고 육성하는 마을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30년간 안성에서 자라온 이 풍산개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품종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털에 굵고 짧은 목, 쌍꺼풀이 진 눈과 떡 벌어진 어깨, 커다란 발까지.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풍산개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안성 풍산개가 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 데디스에 안성 풍산개가 등록된 겁니다. 특히 안성 풍산개는 북한의 풍산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안성 지역에 정착한 지역 적응 품종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안성 풍산개의 품종 등록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안성 풍산개 동원 이기훈 대표. 이 씨는 지난 1994년 풍산개의 매력에 빠져 30년간 풍산개를 키워왔습니다. 풍산개는 북한 고유 품종이고 북한 천연기념물이지만 이것이 이제 안성에 와서 나름대로 우리 안성의 스타일로 변화한 안성 새로운 종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FAO 데디스의 품종이 등록되면 고유 유전자원으로 인정됐다는 뜻으로 국가 자산으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데디스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개 품종은 진돗개, 삽사리, 오수개 등 9가지입니다. 이 대표의 풍산개 사랑은 이제 아들인 이상엽 씨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상엽 씨는 데디스 등록을 기점으로 안성 풍산개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포부를 밝혔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풍산개가 이제 관광자화나 돼서 안성을 찾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이 씨는 또 안성시 삼중면에 풍산개 마을을 찾으면 풍산개를 만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이번 금요일까지가 도서관 주간인데요. 가창면의 아트 도서관에선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각 시대별로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책들을 소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4년 출판된 정비석 작가의 소설 자유부인. 출판업계에선 대한민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로 꼽힙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최초의 밀리언셀러는 1980년대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으로 1부와 2부 각 10권씩 총 20권이 누적 560만 부 팔렸습니다. 아트도서관에서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80여 년 책의 역사 속 화제의 책과 베스트셀러로 꾸며진 도서특별전입니다. 그 시대의 책들을 통해서 과거에 여행을 가는 거죠. 내가 20대를 여행한다든지 30대를 여행하든지 하면서 다시 나를 뒤돌아보고. 시대를 반영하는 책, 특히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욕망, 위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 1950년 6.25, 1960년대 4.19와 5.16, 1970년대 유신에 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9년 현실 사회주의 몰락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읽히는 책의 유형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이 읽혔고 팬데믹 이후 개인의 성장과 행복론에 대한 책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독서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정보 전달이나 이양 같은 것도 줄 수 있지, 흥미 같은 거 줄 수 있지만은 책의 감성은 그 이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간 그리고 6.25 전란 이때는 정말로 책이 없었어요. 그 귀한 책들이 지금은 넘쳐가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31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기존 셋째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과 중학교 입학 준비금이 둘째부터 지급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조정하고 기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합니다.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그리고 넷째아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온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하면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서구는 대구 9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셋째아부터 중학생 입학 준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면서 둘째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입학 준비금은 20만 원으로 입학 연도에 한해 1회 20만 원이 대구로 페이로 지급됩니다. 달서구는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둘째아 출산 가정에서 660여 명이 또 중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아 1,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 장려팀을 신설해서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계기로 해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둘째아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셋째아 이상일 경우 20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받습니다. 달서구 주민은 대구시 출산 축하금에 구 자체 축하금까지 포함해 둘째아는 470만 원을, 셋째아는 6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90명 모집에 4,441명이 응시해 평균 4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은 66명 모집에 4,180명이 응시하면서 평균 6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청원경찰은 71대 1, 공무직은 4.7대 1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제한 폐지에 따라 대구 경북 외 지원자는 전체의 41%로 1,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공사는 필기와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5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아동문학과 윤복진 관련 자료 14건에 대한 수리 복원을 마쳤습니다. 이번 수리 복원 대상은 지난 2022년 윤복진 선생의 유족이 대구시에 기증한 기록물 중 수리 복원이 시급한 자료들로 선정됐습니다. 가요곡집 물새 발자옥과 동요 유희집 등 우리나라 동요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와 함께 개성학교 졸업 앨범 등 윤복진 선생의 유품들도 수리 복원됐습니다. 대구 일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독일 교육기관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독일 학생 3명이 대구 일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찾아 10박 11일 동안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한국의 직업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단순히 견학을 넘어 한국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경험했으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한국 자동차 제조 기술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일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17년 독일 아우스빌둥 직업학교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로 3번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학생들은 오는 9월 독일 현지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을 운영합니다. 인형극은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서구청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서구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어린이 기자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기자단은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현풍읍 일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인문학 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과 노인은 4,000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대구 달서구 지회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2,925만 원을 달서구에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달서구 지역 146개 경로당과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